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어쩌면 먼저 자리를 잡은 경제인들로부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의 교훈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의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림공원 송상섭 대표를 만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대표라는 직함 아직 어색하시죠? 네, 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직 맡으셔서가 이제 송 대표님이라는 이런 그 이름을 듣게 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제가 4월 10일 날부터 출근을 했으니까 한 6월 한 2달 조금 넘었네요. 지금 2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100일이 채 안 됐네요. 100일이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한림공원과는 맞습니다. 인연이 굉장히 깊었고, 맞습니다. 그죠? 뭐 아버님 때부터 계속해서 네. 여기서 나고 자란 거나 마찬가지이지 그렇습니다. 않나라는 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잘 아시네요. 그 전에 한림공원에서는 그러니까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여기 취직을 해서 사실은 저기 밖에 주차장 교통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의 특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좀 더 혹독하게 이제 실무를 배워야 된다 이런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를 배우면서 한 11년, 1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갔다가 이제 다시 왔기 때문에 여기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워낙 익숙하기도 하고 또 뭐 완전히 단절해서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뭐 어디 좀 전혀 다른 느낌은 들지가 않고 있던 데 다시 돌아온,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하나씩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다시 대를 잇는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아빠 찬스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그리고 겁니다. 어느 정도 갖춰진 위에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힘들 게 뭐가 있어라는 것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부터 배워라 해서 바닥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공부하셨다는 것도 관광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장 경험과 또 이론적인 지식도 지금 모두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림공원에 뭔가 변화를 주라라는 큰 임무 하나를 맡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뭐 위에 계신 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와보면 사실 그 내년이면 저희가 이 공원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49년이 되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기업 내지는 뭐 관광 쪽에 있는 기업을 따지면 더 이 섹터가 좁아지겠지만 50년이 된 기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손에 꼽을 정도, 몇 군데 이렇게 꼽을 정도인데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이 공원, 관광지, 테마파크 이기를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게다가 이건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것처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이 광경이 펼쳐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알리는데 좀 더 이제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세대의 어떤 그런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금 그 20대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요즘 나오는 어떤 기술들과의 이 어떤 공원과의 접목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엮어내서 전체적인 어떤 한림공원이라는 브랜드를 좀 상승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림공원이 어떻게 변해질지 저희가 지켜보는 게 저희들한테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계속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아버님이라던가 뭐 이런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위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가족이 아니고 여기는 조금 철저하게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은 집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 어떤 뭐 신조 아닌 신조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이렇게 굳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냥 가족이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할 얘기 다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만 이게 회사에서 또 업무적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그냥 얄짤없습니다. 그냥 얄짤없고 업무적인 건 확실하게 성과로만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어린 나이에 좀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쉽다고 할까?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은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되고 집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혹시 연봉 계약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고 철저하게 회의를 통해서 뭐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진취적으로 내 뜻을 펼쳐가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보통 이제 3세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 연령대로 봤을 때 3세대가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도 같은 2세대고 2세대입니다. 2세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대 회장님께서 이 공원을 만들고 개척하고 어떤 창조하고 이런 어떤 이제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 2대 이제 사장님께서는 여기를 이제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안에서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가장 좋은 홍보가 우리가 잘해놓는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와서 좋은 걸 본 사람이 이제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홍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치에 이제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물론 뭐 아내를 잘하는 거, 시설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리 잘해놓고 맛있어도 모르면은 못 오고 못 먹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많이 알리고 요즘 그 어떤 그 트렌드에 맞게 SNS를 통해서 내지는 뭐 어떤 IT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홍보하고 좀 재미를 좀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이 뭐 한림공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제주상공회에서 청년부의 일도 맡으셨었고 그러다 보면 다 업종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업종들하고의 교류도 좀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생각도 많지만 그것만큼 고민도 커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아까 철저하게 경영 능력을 평가받고 연봉 계약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분명히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분위기나 어떤 철학이나 단순하게 뭐 어떤 그 이런 꽃이나 나무를 보여준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역사성이다. 예. 또 스토리가 있다. 공원이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다. 가령 어떤 대자본이 요즘에 제주도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지에서 들어온 대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빠바방 개발을 해서 오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역민이 지역의 어떤 막 소자본으로 나무를 이제 나무 같은 게 이제 큰 거는 비싸잖아요. 그 씨앗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사다가 심어서 오랜 세월 가꿔서 키워서 만들어낸 공원.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몇 개 안 되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주도에 있는 여러 관광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스토리는 없을 거다. 없다기보다 몇 개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특화시킬 수가 있겠다. 단순하게 이제 옛날 이제 그 방식이랄까 하면 책으로 내서 뭐 이런 걸 알리는 건데 이제 제가 구상하는 거는 뭐 이런 뭐 만화 영화로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낸다든지 뭐 웹툰이나 이런 걸로 어떤 이런 그 역사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좀 가미해서 이런 거를 이제 젊은 사람이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이거를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방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은 제주도에 이제 수학여행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학여행이 사실은 어떤 공부나 학습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여행이랄까. 그냥 쓱 둘러보고 가는 그런 일탈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쪽은 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런 관광지로도 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물어봤는지 질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 당부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것만큼은 지켜라. 왜냐하면 한림공원이라는 이름이 아까 50년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건 꼭 해야 되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얼굴을 볼 때마다 뭐 질문을 던지는 게 있다거나 그렇죠. 지금 사실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욕적이시고 아주 그 공원에 대한 사실 모든 이 나무 하나하나가 이제 당신이 심고 가꾼 거기 때문에 애착이 가겠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을 일단 사랑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고 아이고 저기 오셨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님 오시기 전에 뭐 조금 더 여쭤본다면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한림공원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 가꿔졌고 아웃도어여서 이제 밖에 외부 공간이니까 사람들하고 밀접해 있지 않으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찾나요 요즘? 코로나19로 지금 그 영향을 안 받는 데는 없을 거고 특히 제주도에 있는 이 관광 쪽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여행업이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피해갈 수가 없고 굉장히 그러니까 방문객 숫자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딱히 대안은 없어요. 없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리두기라든지 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뭐 손 소독이라든지 방명록 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 지금 그 정도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사실 저희도 몇 달 지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희들뿐만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텐데 지금 뭐 2차 확산이다 뭐다 뉴스가 나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우리가 이거를 좀 길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 시설적인 부분이나, 어떤 테마적인 부분을 조절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네. 뭐 한림공원만은 아니겠지만 물론이죠. 네, 사실 저희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비대면 늘어나고 그리고 실내보다는 야외가 접촉할 기회가 덜 하니까 야외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또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이 되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했을 때 그때마다 지금은 뭐 모르는 상황에 우리는 전혀 예상도 못한 상황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왔어의 느낌이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와 비슷한 것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구상 역시도 지금 송 대표님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웃도어가 거의 뭐 아웃도어 시설이 90%니까 그나마 지금 뭐 이렇게 확산하는데 인도보다는 밀집되는 데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하는 측면도 있긴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전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시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간접적으로 관람을 하게 만든다든지 비대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으면서 이 식물원이나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스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식물원이랄까? 이런 어떤 그 요즘에 나오는 그런 그 IT 기술, VR이라든지 뭐 이런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증강 현실이랄까? 이런 것들 기술을 통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의 식물원, 관광지, 한림공원을 만드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 당장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협의하면서 나중에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씨앗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요즘 그 흔히 말하는 IT나 이제 그쪽 영역에선 시드머니라고 하는 그런 시드의 역할을 한림공원이 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뭐 식물원 컨셉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생태공원 뭐 이제 뭐 이런 컨셉들이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한림공원 아니냐. 그죠? 모든 곳들이 어느 한순간 만들어지지 않고 제가 알기로도 기본적으로 2, 3년 정도는 공을 들이고 10년 이상 기다려서 라고 하는 것을 한림공원이 먼저 말해줬다, 보여줬다. 그래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우리가 똑같이 한림공원이 만들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다. 네. 우리가 와서 구경하는 데까지도 한참 기다려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원조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실 거고 원조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는 또 새롭게 길을 내야 된다라는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거제도 외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외도 그 식물원이 있어요. 거기 회장님이 내외가 이 공원에 오셔가지고 저희 회장님을 만나 뵙고 저가 외도에 그 식물원을 만들게 된 계기가 한림공원을 와서 보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희 회장님 내외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1박 하고 거기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다 오셔서 굉장히 그 뿌듯함을 느끼시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이런 이 관광 사업이라는 게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제주도에도 지금 신생 관광지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옛날에 비하면 뭐 갈 곳이 너무 많아졌죠. 뭐 어떤 카페 하나가 어떤 관광지를 대체하기도 하고 패턴도 바뀌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림공원을 모티브로 해서 생겨난 관광지들이
없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50년이 된 원조로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식당일 경우에 뭐 원조 맛집, 뭐 여기가 원조다, 뭐 그러니까 대물림 맛집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관광지는 좀 다른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원조라고 하면 뭐 옛날에 가봤던데,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원조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원조 맛집이어서 다시 찾게 되는, 먹어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식당, 원조 맛집처럼 언제나 찾아와도 옛날에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랄까? 예.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추억이 깃들어져 있는 뭐 그러한 어떤 장소, 명소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 나가야 될 거고, 뭐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거잖아요. 식물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건데, 여기서 어떤 좀 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사업적인 영역을 좀 다각화시키는 목적에서 볼 때는 요즘 얘기하는 6차 산업, 관광과 농업과 어떤 이제 제조와 서비스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다양한 식물들에서 이거를 어떤 다른 업종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뭐 어떤 제품으로 생산을 해서 만든다든지, 뭐 좋은 어떤 효과에 있는 물질을 추출을 해서 그걸 또 어떤 식품이든 제품이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죠. 아마 한림공원이 만들어내는 6차 산업의 모델은 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거와도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살짝 드는데. 오늘 여기서 다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예, 한번 기대하시면 변화하는 모습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공원은 제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한림공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없을 텐데, 이 알고 있는 것과 직접 즐겨본 것과 거기에 뭔가 더 보태는 거는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송 대표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원조 맛집에 잘 우러난 국물, 그리고 토렴이 잘 된 국밥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 국밥에 뭔가 변화가 생긴답니다. 전주 비빔밥이 그런 변화로 K푸드의 선봉에 서 있는 것처럼 저희 한림공원도 이제 제주 관광의 또 다른 선봉으로 이제 앞장서 나갈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독재하지 말라. 직원들 의견을 존중하라. 그겁니다. 혼자 생각대로 좋다고 그냥 가는 것 제일 실패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금 상황하고 달라져야 필요가 있는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이러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하는 의견을 존중하라. 그겁니다.